교재는 230페이지 제3회 실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제87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버전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부분이고요. ERP 인사 시뮬레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초 데이터는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하신 후 복원하시고 6503 주식회사 유리산업의 이현우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선택을 하신 후 6503의 유리산업 사원 코드는 이현우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이현우와 주식회사 유리산업이 표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 사업장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본사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다. 본사 커져 갖다 놓으시고 관할 세무서 영등포 맞네요. 동그라미. 두 번째는 인천 지점입니다. 인천 지점. 주 업종 코드는 369301 제조업이다. 주 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있어요. 클릭. 369301 제조업 맞습니다. 동그라미. 강원지점 사업장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월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랬어요. 강원지점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기본 등록사항 하단에 보시면 이행상황 신고 구분이 반기로 되어 있어요. 즉 1년에 2번 반기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죠. 유리산업 본사 사업장은 강원지점 사업장 모두 주사업장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사업장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사업장이 본사와 강원지점이 주사업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부서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 등록 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4개이다. 사용기간이 끝난 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군데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영업부문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영업부문은 여기 있습니다. 영업부문, 영업부문, 영업부문.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네요. 틀린 답이죠. 6100 연구개발부 사용 종료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6100의 연구개발부 2021년 12월 31일 날 사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9년도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000번 자재 부분에 속하고 있는 부서는 5100 자재부만 존재한다. 5000번 자재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자재부 한 부서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그랬으니까 맞는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당 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그럼 시스템 관리의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클릭. 모듈 구분을 인사급여 관리로 바꾸겠습니다. 이현우 사원이 선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교육평가 메뉴에 입력된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육평가는 어디냐? 여기 인사관리의 교육평가. 변경, 출력, 삭제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책정 임금 현황 메뉴의 조회 권한은 회사이다. 오른쪽 사용 가능한 메뉴의 인사관리에 책정 임금 여기 있습니다. 책정 임금의 조회 권한은 회사가 아니라 뭐예요? 부서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급여 대장 메뉴에서 조회되는 내역에 대하여 출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급여 대장은 급여 관리에 있겠죠. 자, 급여 관리에 급여 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사회보험 관리의 모든 메뉴에 대한 권한은 없다. 즉, 사회보험 관리 메뉴는 하나도 열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습니다. 맞는 답이네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당 회사는 2023년 11월 900번 사원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5호봉, 호봉 합계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호봉 등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환경 설정, 호봉 테이블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900번 사원에다 코드 갖다 놓으시고요. 2023년 11월입니다. 2023년 11월 엔터. 그럼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의 초기치는 200만원입니다. 그럼 일괄 등록 클릭하셔서 초기치 200만원 넣어주시고요. 증가액은 7만원 넣어주십시오. 플러스키 한번 누를 때마다 공이 3개 올라옵니다. 직급수당은 7만원, 70 플러스 한번 누르면 되죠. 증가액은 25,000원 되겠습니다. 적용. 적용을 하고 났는데 일괄 인상도 있어요. 기본급 5.5, 직급수당 2.5, 정률 인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줘야 되겠죠. 일괄 인상으로 갑니다. 일괄 인상. 기본급 정률에다 놓으시고요. 5.5까지만 입력시키고 직급수당 2.5 그리고 정률을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옳은 값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 중 5호봉입니다. 5호봉에 합계를 물어봤죠. 257만 9,650원. 답은 몇 번? 2번. 초기치하고 증가치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인상된 부분까지 인상시키셔야지 됩니다. 5번. 당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즉,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로는 수정하지 않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급여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모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입사자 찾아볼게요. 오른쪽에 급여 계산 기준에 입사자 급여는 월일. 그런데 며칠? 20일입니다. 20일을 근무했다. 그러면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거고 20일 미만을 근무했다. 그러면 일할 계산하는 게 월일이에요. 그러면 미만 근무 시 일할 지급한다. 맞죠? 동그라미 바른 설명입니다. 첫, 상여세액은 당해년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여세액 계산 기준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당해년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1일입니다. 즉 시작하는 날의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데이터는 귀속 연월이 같은 경우에만 집계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집계 방식.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귀속 연월. 귀속 연월인 경우에만 집계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한 달의 일수는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 일수를 반영한다. 한 달 정상일 어디냐? 여기 월일수 산정이에요. 월일수 산정은 당월일, 그래서 매달 다르겠네요. 그럼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 월수를 반영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 달 정상일을 30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한 달 정상일이 됩니다. 자, 얘 커저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은 이거 눌러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나 바뀌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눌러보시게 되면은 코드 도움에 보면 당월일 있고 한 달 정상일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당월일이잖아요. 여기가 0000이잖아요. 그래서 당월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수가 매달 그 달력에 있는 달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 달 정상일은 30일을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당 회사의 직종 관련 내역 코드를 확인하고 2023년 귀속 기준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직종을 보려면 어디 가서 보느냐? 인사기초 코드 등록입니다. 인사기초 코드 등록 클릭. 사원그룹 쪽으로 오세요. 자, 사원그룹에 직종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종이 이렇게 6개나 있는데 이 중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은 뭘로 보느냐? 비고란으로 보는 겁니다. 비고란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생산직 비과세 되나요? 연구직 없죠. 기술직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돼서 미사용입니다. 미사용이면 2023년도에 불러낼 수 없어요. 고문직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종료일, 즉 사용하는지 미사용인지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6번의 답은 1번. 7번 당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인사정보 등록에는 3개의 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용덕 사원은 4100 생산부 소속이며 현재 직급은 부장이다 그랬어요. 자, 소속과 직급을 나타내는 것은 재직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직정보 탭으로 옮겨서 박용덕 가겠습니다. 박용덕. 생산부 어디죠? 여기 부서 생산부 맞네요. 그리고 직급은 부장. 직책은 팀장이지만 직급은 부장입니다. 즉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급포, 요거는 부장이란 뜻이에요. 정영수 사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생산직 총급여 과세 대상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급여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탭에서 정영수 사원 갖다 놓으시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입니다. 사회보험 밑에 노조 가입 여부가 나와 있어요. 가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생산직 총급여 과세 대상자는 급여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생산직 총급여 과세 3천만원 초과됐네요. 그래서 비과세가 적용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진영 사원은 세대주이며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 오진영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해당을 해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인적정보 안에 가셔야 돼요. 인적정보 탭으로 오셔서 여기입니다. 세대주 여부가 뭘로 되어 있어요? 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가 아닙니다. 즉 세대원이란 뜻이죠. 답이 틀렸네요. 강민주 사원은 2023년 현재 책정된 임금의 월급은 329만 1,666원이다. 강민주 커져 갖다 놓으세요. 강민주 책정 임금은 급여 정보에 있습니다. 급여 정보 탭으로 옮기셔서 2023년 현재라 그랬죠. 금액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볼 수 있는 키는 컨트롤 F3. 컨트롤 F3 키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금액을 볼 수 있는 키는 컨트롤 F3이다. 로그인 아무 없습니다. 확인. 그러면 월급이 329만 1,666원. 오, 딩동댕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당 회사는 임직원 정기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을 교육평가 내용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A인 사원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즉 임직원 정기교육을 실시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인사관리에 교육현황 또는 교육평가 두 개 중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현황 볼게요. 기간은 11월이죠. 그래서 11월 1일부터 30까지 확인. 교육별 사원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종욱 2호제. 김종욱 커져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A. 2호제는 여기 있네요. B. 그러니까 틀렸죠. 근데 얘를 좀 쉽게 보려면 오른쪽 마우스 정렬 및 소개 보이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기를 못 봤네. 교육평가 쪽에 있네요. 네, 그러면 정렬 소개 교육평가 체크하고 추가 적용. 그러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A만 쫙 나와 있죠? 김종욱, 그 다음 이호재 아닙니다. 정영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B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종현 A. 박용덕 A. 오, 딩동댕. 이성준은 C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볼 거 없죠. 답은 3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렬 소개 이용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일이 찾으셔도 됩니다. 9번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유리산업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자격 취득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자, 메뉴바 열어서 사원 정보 현황입니다. 클릭. 자격 면허 쪽으로 오시고요. 퇴사자 제외할 거죠. 첫 번째, 정보기술 자격 ITQ. 그런데 사업장이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인천만 여세요. 조회. 그리고 퇴사자 제외 누르면 2023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입니다. 2023년 한 사람밖에 없네요. 그리고 해당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수당이 비해당이다. 그럼 해당이 안 됩니다. 한 명. 이번에는 ERP 정보관리사 2급.
여기 인천 지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퇴직 제외했죠? 2023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인데 비해당이 하나 있어요. 뺍니다. 하나, 둘, 셋, 넷. 4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2만원, 4, 4, 16, 16만원 해갖고 18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회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총 지급한 특별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 제외 미만일수 올리고요. 이전 경력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근속과 관련된 거니까 근속 연수 현황입니다. 클릭. 모든 사업장이니까 그냥 빈 공간으로 열으시면 되고요. 퇴사자는 제외한답니다. 제외. 기준은 2023년 10월 31일. 연수 기준은 미만일수 올림입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 경력은 제외. 10년 이상 10만원 준대요. 그러면 10년 이하 보시면 안 되죠. 15년 이하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입니다. 15년 이상이니까 15년 이하 보는 게 아니라 20년 이하죠. 하나, 둘, 셋, 4명입니다. 그러면 60만원과 60만원, 120만원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